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성이 과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또 하나의 공범인 삼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치왕 삼성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안전보건 진단보고서의 위변조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반치왕입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최고의 정보력으로 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고리는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였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8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은 300억 뇌물을 가지고 8조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이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이었던 것입니다. 삼성 직업병 암 피해자의 산재 인정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속적으로 이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힘센 비선 실세에겐 입안에 혀처럼 불었던 삼성이 약자인 삼성 직업병 피해자에겐 끊임없이 나몰라라 해오고 있습니다. 백혈병 피해자들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지난 9년간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증의 증거가 될 자료를 숨기는 삼성을 상대로 삼성의 눈치를 보는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의 안전보건 진단보고서가 삼성에 의해 위조되고 변조됐다는 사실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의 정재료 부사장은 이런 것들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의 임원들은 저희 강병원 의원실로 위변조되지 않은 안전보건 진단서를 가져와서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삼성으로부터 이런 위변조된 문서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수발병 역할에만 만족했습니다. 심지어는 변조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삼성은 법원도 국회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편집, 변조한 자료 제출을 함으로써 아나무인의 태도로 또 하나의 공범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다시는 삼성이 편법과 반칙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수사를 통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등 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이자 변호사이신 임자운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 고발장에 작성된 사건의 경위와 고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인은 반올림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우현 대표 삼성전자 그리고 그 대전 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과 방한함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기권 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해 고발인입니다. 사건 개요를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3월달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된 보고서인데 이것을 가장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법원이었습니다. 그 삼성 LCD 공장에서 일했다가 희귀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신 분의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는 법원이 이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은수미 전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제출 요구했고, 가장 최근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병원 의원님이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두 고용노동부에 제출 요구를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 명의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제출된 보고서들을 비교해 봤더니 한 30여 건 정도가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주요한 내용을 고쳤고요. 지적사항 개수를 직접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위를 살펴보니 삼성전자가 직접 이것을 수정을 하였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본인 명의로 국회와 법원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고, 위계위에서 국회와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이제 보통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경신 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나가고 이것 때문에 긴 이제 소송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도 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공정한 법원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또 이 기업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참 참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등 기업인 삼성이 이 법원에 내는 문서를 자신의 공장의 안전을 진단한 보고서를 위조를 해서 즉 법원에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를 해서 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진단 보고서에 보면은 위험 요인들이 11개가 있었는데 그걸 4개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서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문서를 문서의 내용에서 뭔가를 뺐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뺐다는 표시를 해야죠. 네, 이렇게 줄을 긋거나 까만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또 이 부분은 영업비밀이니까 아니다, 영업비밀이니까 빼고 영업비밀이라서 삭제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마치 실제로는 위험 요인이 11개가 아니라 4개인 것처럼 낸 것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 책임이 아주 큽니다. 산재 소송에서 당사자는 이제 고용노동부고, 고용노동부는 삼성 사업장에서 이용된 독극물들의 목록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 또 위험 관련된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이 법원에서 또는 이제 노동자 측에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삼성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삼성에게 영업비밀 있는 부분을 빼라 라고 지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삼성의 문서가 아니거든요. 안전진단 보고는 삼성 문서가 아닙니다. 삼성이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삼성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거를
전혀 작성자도 아니고 이 보고서의 감시 대상이 된, 보고서의 평가 대상이 되는 그 삼성에게 고치라고 한 겁니다. 이건 마치 시험 답안지를 학생에게 다시 주면서 답안을 다시 고쳐서 내라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그런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노동자들 그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기관의 의무를 참혹하게 방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는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게 아닙니다. 기관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 어떤 독극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목록,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미 고용노동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이것이 영업비밀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정보를 안내해주는 이 법원을 법원에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의무의 방기이고 또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가 되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산업적 가치가 있어야 그것이 영업비밀입니다. 그런데 삼성 공정에서 이 삼성 사업장에서 어떤 공정으로 물건이 만들어지는지는 대강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어떤 비율로 어떤 독극물이 이용이 되는지, 어떤 물질이 이용되는지 그런 건 뭐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어떤 위험 물질들이 이용되는지는,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영업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의무가, 정보공개법은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정도로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를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정말 중요한 절차에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삼성을 비호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고용노동부가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직도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말만 하면 기업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도 문서 이 증거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방식도 있고, 실제로 영업비밀이라면 비공개 심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비공개 심리를 하는 것도 우려가 된다면은 상대방은 보지 않도록 법원하고 이 영업비밀 주체만 심리를 하는 인카메라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역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우리 김성진 변호사께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 쪽으로 코레스포츠
2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 80억 원이 지원됐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해서 207억 원, 그리고 합하면 427억 원이라는 큰 돈이 박근혜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 권력을 뇌물로 산 것이죠. 국민연금을 움직일 힘을 뇌물로 산 것입니다. 427억 원, 그 중에 이재용 개인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회사 돈입니다. 회사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이죠. 주주의 돈이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자신의 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정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을 막 썼습니다. 회사를 장기판을 졸처럼 아는 거죠. 그런 삼성이 총수 일가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돈을 쓰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서 일해서 산재를 입은 백혈병을 얻은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가혹하다 못해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왜 불법을 했습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총수 일가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고 거기서 다친, 거기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는 이 양면성, 삼성은 반성해야 됩니다. 삼성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삼성을 반성하게 하는 길은 엄중한 처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회사 돈 427억 원을 총수 일가를 위해서 썼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됩니다. 관여한 사람들은 뇌물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입니다. 거기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수를 불러가지고는 참고인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427억을 회사 돈을 마음대로 했는데 그 돈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전달됐는데 뇌물죄의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뇌물죄 수사,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이 삼성의 행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발이 준비되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에게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 위조했습니다. 변조했습니다. 도리를 어긴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야죠.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도 잘못하면 벌 받는다.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삼성이 하면은 면죄부가 주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막대한 횡령 배임에 대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러고 나서 하루도 교도소에 살지 않고 단독 사면됐습니다. 삼성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도 벌받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삼성의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법을 자행하는 이 행태 역시 벌받아야 됩니다. 삼성이 법에 군림한 삼성이 아니라 법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정한 그 법질서를 준수하는 그런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중한 처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안전보건진단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범이었던 삼성,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